야, 코리안 닌자. 오늘도 그 냄새나는 도시락이냐? 비웃던 마이클의 손이 지우의 어깨를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끝내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단 한 번. 남몰래 갈고 닦은 품새가 손목을 꺾었습니다. 마이클은 놀란 눈으로 손을 바라봤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죠. 그 손끝에 어떤 과거가 숨어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우가 숨기고 있던 진짜 정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네소타의 차가운 바람이 지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서 지우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첫 등교일.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숨 쉬어. 지우야, 넌 할 수 있어. 지우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복도는 낯선 언어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몸을 움츠리며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 너가 박지우구나.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 교무실에서 키가 작고 통통한 여성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미세스 파커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 너의 한국 이름도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미세스 파커. 첫 수업은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세스 파커가 교실 앞에 지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 친구를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온 박지우예요. 모두 환영해 주세요. 20쌍의 눈동자가 지우를 향했습니다. 순간 지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학생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거기 북한이랑 싸우는 나라 아냐?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 머리 봐.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다른 여학생이 키득거리며 응답했습니다. 지우의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으렴, 지우. 미세스 파커가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의 소녀가 살짝 미소 지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당당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엄마가 정성껏 싸준 김밥과 불고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엑, 뭔 냄새야? 키 큰 남학생 마이클이 코를 막으며 옆에 있는 금발 머리 남학생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까만 머리에 근육질 몸매를 가진 마이클은 지우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놀렸습니다. 야, 마이클. 저게 뭐냐?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제이슨. 근데 냄새가 진짜 이상해. 엄마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례함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건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어색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마이클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이상하네 김. 밥.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김 관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에 있다. 지우는 그저 묵묵히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반응이 없네. 마이클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마 영어를 잘 못 알아듣나 봐. 지우의 속은 울컥했지만 얼굴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문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첫 등교일이었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였던 내가 여기서는 그저 이상한 외국인일 뿐이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만 약해지면 안 된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태권도 실력만큼은 절대 숨기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지우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의 두 번째 날, 마지막 수업종이 울리자 지우는 빠르게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농구 이야기를 하다가 지우를 발견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김밥 보이. 오늘은 뭐 먹었어? 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마이클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한테 말하는 중인데 영어 못 알아들어? 지우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없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보자고, 김밥 보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태권도장. 지우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처음 찾는 태권도장이었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안은 익숙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땀 냄새, 도복 냄새, 그리고 묵직한 기합 소리. 지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단한 체격에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김 관장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듣는 모국어였습니다. 네. 박지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직감이죠. 그리고 그 가방에 태극기 키링이 달려있네요. 도장에 관심 있어서 왔어요. 혹시 구경만 해도 될까요? 도장 안에는 여러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예요. 모두 인사해요.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우도 공손하게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안녕. 나는 소피아야. 너도 태권도 배우러 왔어? 아직은 그냥 구경만요. 멋질 거야. 김 관장님은 최고거든. 근데 혹시 우리 학교 다니니? 얼굴이 좀 익숙한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첫날이었어요. 링컨 고등학교요. 와, 그럼 같은 학교네. 난 너 못 봤는데 미안해. 내일 꼭 학교에서 만나자. 소피아의 밝은 에너지에 지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떠난 후 김 관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태권도 해봤니?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국가대표였어요. 정말? 와, 대단하네. 몇 단이니? 4단이에요. 작년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었죠. 그런 실력자가 여기 있다니. 우리 학생들에게 시범 좀 보여줄래?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저절로 왼쪽 무릎을 감쌌습니다. 못해요. 부상 때문에. 김 관장은 지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릎 부상이구나. 그 순간 지난 대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승전 마지막 순간의 실수,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모습, 관중들의 탄식, 코치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책감.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의 부상인가? 김 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 시합을 못해요. 겁이 나서요. 김 관장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야.
삶의 방식이지. 자기 통제, 인내, 존중을 배우는 길이야. 김 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무릎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면서. 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제가 태권도 선수였다는 걸 모르게 해주세요. 적어도 지금은요? 김 관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비밀은 지켜줄게. 하지만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야. 지우는 태권도장을 나서며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 미국에서의 첫 번째 진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점심시간, 지우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덕분이었죠. 그녀는 매일 지우를 찾아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우야, 여기 앉을래? 소피아가 카페테리아 한쪽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우의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이에요. 먹어볼래요? 지우가 도시락을 열며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우는 한국 음식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항상 맛있다고 칭찬해 주니까요. 그때 마이클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 코리안 닌자. 마이클이 약간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코리안 닌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부른 거야? 소피아가 눈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별명이야. 저 애가 항상 조용하게 움직이잖아. 닌자처럼. 지우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별명이라니 마치 놀림처럼 들렸습니다. 닌자는 일본 거예요. 한국이랑 달라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중요해? 다 똑같잖아. 지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이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같지 않아요.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고 다른 문화를 가졌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내가 별명을 지어줬으니 고마워해야지. 코리안 닌자, 멋지잖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 소피아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클은 원래 그래. 특히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더 그러거든. 지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뛰어나다고요? 저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잖아. 체육 시간에 내가 달리는 모습 봤어. 정말 빨랐어. 지우는 소피아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코리안 닌자 별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그 별명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역사 시간에 지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작은 종이를 던졌습니다. 펼쳐보니 코리안 닌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종이를 구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오늘 태권도장에 갈 건데 같이 갈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장은 이제 지우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태권도장에 도착하자 김 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특별 훈련을 해볼까? 스트레칭 좀 도와줄래? 초급반 아이들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소피아가 지우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태권도 잘하는구나. 얼마나 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 했어요. 연습이 끝나고
두 사람은 태권도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소피아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넌 그냥 태권도 좀 아는 게 아니지?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피아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국가대표였어요. 소피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와, 그럼 완전 대단한 거잖아. 왜 그걸 숨기는 거야? 지우는 무릎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대회에서 큰 실수를 했거든요. 무릎도 다쳤고 그 이후로 시합을 못해요. 두려워서. 소피아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해. 그게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너한테 코리안 닌자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해가 돼.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별명이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 지우도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닌자는 일본 거예요. 그래도 멋진데. 사실 마이클이 그런 별명 붙인 이유가 있어. 걔 아빠가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가라테 도장관장이거든. 마이클은 거기 수석 제자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마이클의 적대감, 그리고 닌자라는 별명. 그래서 나한테 그런 태도였구나.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심 때문이야. 하지만 걱정 마. 내 비밀은 지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소피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하지만 코리안 닌자라는 별명은 여전히 불편하다. 이 별명이 내 정체를 드러내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며칠 후, 교실에서 미세스 파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다문화 페스티벌이 2주 후에 열립니다. 미세스 파커의 발표에 지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할 기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각 나라별로 부스와 공연을 준비해 주세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신청할 거야? 소피아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랑 전통놀이 소개할 거예요. 와, 멋질 것 같아. 소피아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면 어때?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피아는 지우의 얼어붙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내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야. 지우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얄미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야, 코리안 닌자. 다문화 페스티벌에서 뭐 보여줄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라테 시범을 보일 거야. 아버지가 특별 지도해 주셨어. 그의 목소리에서 자만심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지우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너도 뭐 보여줄 거 있어? 아, 김밥 만들기. 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만해, 마이클. 소피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코리안 닌자가 뭘 보여줄지.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랑 전통놀이요. 태권도는 아니에요. 마이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태권도.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실수했다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지우를 강타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금만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얼버무렸습니다.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내 가라테 시범 다음에 내 기본적인 태권도를 보면 재밌겠네. 마이클이 떠난 후 지우의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빨려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권도장에서 김 관장은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페스티벌, 마이클의 도발, 그리고 깊은 두려움까지. 김 관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지우야, 넌 왜 태권도를 시작했니? 처음엔 아버지 권유로 나중엔 제가 사랑해서요.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는 김 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기 통제 인내 존중이요. 김 관장이 지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다시 무너질까봐. 김 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두려움은 모두가 느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직면해야만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어. 그날부터 지우는 태권도장에서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었지만 매일 조금씩 유연해졌습니다. 몸이 기억했습니다. 수년간 반복했던 모든 동작들을.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내 몸이 아닌 마음이 문제야. 김 관장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실패의 순간 넘어진 자신의 모습, 관중들의 탄식. 소피아는 매일 지우를 응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모두가 놀랄 거야. 페스티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이클의 도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코리안 닌자, 진짜 무술이 뭔지 보여줄게. 넌 구경만 해. 그날 밤 지우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결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일 소피아에게 말할 거야.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무서워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정한 코리안 닌자가 될 시간이야. 다문화 페스티벌 당일 아침 햇살이 지우의 방에 가득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복을 입은 날 이후로 검은 띠를 허리에 두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지우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예전의 국가대표 선수 그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국의 문화부스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침 일찍 한국 문화부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밥과 떡,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소피아가 달려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와, 도복 입은 모습 정말 멋있다. 긴장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넌 반드시 빛날 거야. 체육관 한쪽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각국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도 가라테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띠를 자랑스럽게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지우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코리안 닌자가 진짜 도복을 입었네. 그런데 그 띠는 가짜지?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사단이에요. 마이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사단이라고? 그럴 리 없어. 소피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한국에서 국가대표였어. 마이클.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가라테가 태권도보다 훨씬 강해. 내 시범 보고 놀라지 마.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에 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클의 가라테 시범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클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특별 지도한 가라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날카로운 기압과 함께 화려한 발차기, 송판 격파까지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시범을 마친 마이클은 지우를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몇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온박지우 학생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미세스 파커의 소개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한 후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김 관장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두려움을 직면해라. 지우는 천천히 태극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몸이 기억해냈습니다. 수년간 반복했던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이클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진짜 태권도가 아니라고. 지우는 품새를 멈추고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지우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내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쇼를 해. 마이클의 손이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지우는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만해, 마이클.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지우를 향해 정면으로. 순간적으로 지우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이 자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 마이클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균형을 잃은 마이클이 앞으로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공격을 우아하게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어만.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공격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차기를 시도했을 때 지우는 부드럽게 몸을 틀었습니다. 마이클의 발이 빗나가며 그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마이클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의 코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마이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지우의 손을 쳐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마이클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코에서 약간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상처받은 것은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지우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가 관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닙니다. 태는 발을, 거는 손을,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태권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지우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체육관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도 지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배워나가면 돼요. 그날 저녁 김 관장이 태권도장에서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건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이었어. 지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태권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김 관장은 지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두려움을 이겼구나. 진정한 코리안 닌자가 된 거야.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 별명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코리안 닌자라는 별명은 이제 침묵의 품새를 통해 진정한 강함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페스티벌 이후 링컨 고등학교에서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들어서면 이제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에는 눈에 띄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이제 지우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코리안 닌자라는 별명은 더 이상 놀림이 아닌 존경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안녕, 코리안 닌자.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달려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봤어? 학교 신문에 내 사진이 실렸어. 다문화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래. 학교 신문에는 지우가 품새를 선보이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침묵으로 말하는 코리안 닌자였습니다. 점심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이 혼자 지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코는 아직 약간 붓고 빨갛게 보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이클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 지우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음식을 조금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널 잘못 대했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어떻게 배웠어? 정말 국가대표였어.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5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었죠.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결승전에서 실수했어요. 무릎도 다쳤고.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이클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다 알아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김 관장님의 도장에 같이 가볼래요? 그날 오후 지우는 마이클을 데리고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관장은 마이클을 보고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곧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구나.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이클이 태권도에 관심 있대요. 김 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해. 태권도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그날 이후로 마이클은 정기적으로 태권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태권도장에는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김 관장의 조수가 되어 친구들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자세를 더 낮게. 마이클 중심을 잡아야 해요. 지우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관장이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다음 달에 미국 청소년 태권도 대회가 열려. 내가 출전해보는 게 어떨까? 지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회라니. 그 단어만으로도 무릎이 저릿해졌습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이미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겼어. 이제 남은 건 내 자신을 다시 믿는 일뿐이야. 그날 밤 지우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시 시합에 나갈 준비가 됐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피아와 마이클,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김 관장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을 하고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출전하겠습니다. 관장님, 김 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특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지우는 땀을 흘렸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 지우는 그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친구들도 지우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 주었고 소피아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회 당일 지우는 경기장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소피아, 마이클, 학교 친구들이 함께 응원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닌자 화이팅!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지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번엔 메달이 아닌 성장을 위한 도전이었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순간 지우의 완벽한 회전 발차기로 승리했습니다. 금메달을 받으며 지우는 깨달았어요. 메달보다 값진 것은 자신감, 친구들, 그리고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라는 것을. 학교로 돌아온 지우는 태권도장에서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소피아와 마이클이 함께 섰습니다. 미네소타의 바람이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코리안 닌자. 이제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증거였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 지우는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